네, 오늘도 전국 부동산 경매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최고 매각가 물건, 최고 매각가율 물건, 최고 경쟁률, 그리고 최저 매각가율까지 총 4가지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된 경매 물건 중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 타경 9896 사건입니다. 위치는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물리 105-9의 83필지. 그렇다면 총 84개 필지가 되겠죠. 물건 종별은요, 임야로 되어 있고요. 필지가 84개나 되다 보니까 답, 논이죠. 그리고 임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전도 있고요. 굉장히 필지가 많죠. 자, 감정가를 보니까요, 35억, 무려 35억이 넘어가는 감정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 유찰이 돼가지고요, 2회차, 바로 오늘이죠? 24억 5,700만 원에 시작되는데, 낙찰가, 입찰자 2명 들어와서 감정가 111%, 감정가를 뛰어넘었죠? 39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은요, 무려 84개의 필지를 갖추고 있고요. 이게 토지가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 지분으로 매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임야, 임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뭐 좀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면적이 무려 3,400평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도 보이고, 과연 이런 토지를 왜 100% 넘게 낙찰을 받았을까? 저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구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걸리면 뭔가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구나. 그래서 아마도 경매로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지적도를 보시면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도를 자세하게 볼게요. 이 지적도를 보시면 요 이렇게 표현된 이쪽 토지가 굉장히 필지가 많이 쪼개져 있죠. 이런 것들이 총 84개 필지가 나왔고, 이 중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지분으로 나왔다. 지분으로 나왔다. 과연 이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도 좀 의문점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무려 30억 넘게 39억에 낙찰받아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돈이 나만 하나? 그렇진 않겠죠. 게다가 또 2명이 들어왔어요. 2등 또한 31억을 넘게 썼기 때문에, 야, 이건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닐까,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다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공사 중이었는데 뭔가 좀 빠그라졌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토지 등기부를 보더라도, 자, 근저당이 잡혀 있고요. 2군데 잡혀 있죠.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30억 가까운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근저당이 개인으로도 들어오고,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가등기가 또 들어오고, 압류, 또 가압류. 이 가압류 한 걸 보면은 이 공사 업체인 것 같아요. 무슨 땡땡 측량기술공사, 또 진성 땡땡땡, 이런 식으로 보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뭔가 자금이 좀 묶여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매 처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내용 정보에 본건은 화당지구 도시관리 계획 땡땡땡 화성시 고시 에서 공장 용지 및 기반 시설 조성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다. 화성시 화당지구 도시관리 계획, 요게 눈에 좀 띄었습니다. 요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화당지구는 북측 진입도를 통하여 2차로의 간선도로에 접근 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음. 도로와 뭔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화성시 고시,
화당지구 도시관리 계획 요거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한번 볼게요. 경배로 나온 토지의 모양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다음에 이게 도로죠. 도로에서 여기를 타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온다. 여기가 뭔가 하당지구 도시개발계획으로 잡혀 있다더라. 그게 과연 뭘까? 여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요런 고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화성시에.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토지 모양이 동일하죠? 이렇게 코끼리코처럼 길게 빠져나와 있고 이게 도로로 보여집니다. 도로로 보여져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지금 구획된 면이 표시된 도면상에 표시된 곳이 여기가 하당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 모양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자, 다른 사진 하나 또 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요 안에 지금 보면 아까 내용 정보를 보시면 공장으로도 또 개발이 가능하고 또 완충 녹지로도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내부에 또 도로까지도 이렇게 예, 구획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개발 개발 계획이 확실하게 다 나온 곳이고요. 뭔가 공사가 진행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공사가 중단되고 대금 지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매에 나오게 됐다. 예, 그런 사연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낙찰된 금액을 제가 따져보니까 대략 평당 한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니까 150만 원짜리도 거래된 적이 있었고 평당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구나. 예, 전체적인 가격을 절대 가격을 보면은 39억 거의 40억에 가까운 금액이라서 높아 보이긴 하나 감정가 대비 111%에 육박하나 실질적으로 이쪽에 거래되는 시세에 비하면 높은 금액이 아니었다. 오히려 저렴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을 좀 자세하게 알고 또 향후에 이쪽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재개해서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하게 엮인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임야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임야라고 하면 그냥 그냥 토지, 쓸모없는 토지로 보였겠지만은 이러한 정보를 알고 또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면 정말 긁지 않는 복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왜 이게 111% 낙찰됐지? 이런 이메일을 뭐에다 쓰려고 그러는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물론 현장을 가서 또 구청을 방문해서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이 사건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좀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된 전체 전국의 부동산 매각 물건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게 되었네요. 앞으로 이쪽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은 제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쪽에 한번 가본다고 하면 과연 이런 그냥 임야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안성에 있는 아파트가 오늘 가장 높은 매각가율을 나타냈네요. 그런데 보니까요, 안성에 여기 안성 중리 2차 동광 아파트인데 건물이 84제곱이고요. 감정가가 1억 6,800에 나왔는데 요게 매각가를 보니까 무려 15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입찰자 수는 5명이었고요. 근데 2등이요. 1억 3,900이거든요. 자, 이건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공을 하나 더 쓴 거예요. 공을 하나 더 쓴 거죠.
원래는 1억 5,500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로 공을 하나 더 썼기 때문에 이게 15억이 돼버린 바람에 1등 최고가 매각이 돼버린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억 중반대 아파트를 15억에 낙찰받았으니 당연히 보증금 1,176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공을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경매 계장한테 가서 또는 법원에 가서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이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보증금이 몰치되거든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뼈 아프죠. 한 번의 실수로 1,100만 원이 날라갔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다시 나올 거예요. 이런 실수를 누가 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경매하다 보면 종종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실수로 인한 가장 높은 매각가율을 차지한 물건이 되었네요. 우리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의 가장 인기 있는 물건, 가장 많은 분들이 입찰한 물건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금화마을 주공 그린빌 아파트가 되겠네요. 역시나 아파트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84제곱이고 감정가는 6억 9,400인데 자, 한 번, 두 번 유찰이 되고 한 번 매각이 됐다가 미납을 해버렸어요. 금액을 너무 높이 쓴 것 같습니다. 6억 1천을 썼으니까 2등하고도 꽤 많은 차이가 났고 이게 시세에 47명이나 들어왔고 미납된 이유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좀 고가 낙찰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납을 했고 다시 한번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오늘 3억 4천에 매각이 진행됐는데 입찰자 수가 20명이 붙었고요. 매각가는 4억 8,300이 됐네요. 2등은 4억 8,300. 그러면은 약 20만 1천원 차이로 낙찰이 됐네요.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 보니까 권리상의 하자가 없으니까 자 보시면은 문땡땡님의 임차인 현황 보시면 전입일자가 이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우리은행 근저당 날짜하고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누가 빨라요? 은행이 빠르죠. 왜냐면 대항력의 조건이 전입과 점유 한 날로부터 2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은행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날에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명도 대상이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권리상의 하자는 없다. 시세를 파악해서 들어가면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누구나 초보자나 누구나 또는 실입주자나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물건 인천시 오피스텔로 가겠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휴안뷰라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네요. 건물 면적은 좀 큰 편이네요. 73평방이니까 22평. 거의 주거용으로 방 3개 정도 나오는 그런 면적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를 보면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대형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한 동짜리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이니까요. 거의 이런 거는 주거용 아파트로 쓰이는 그런 오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희한한 거는 감정가가 2억 6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은 유찰을 보이고 7차에서 한번 낙찰이 됐었는데 3,500에 이것도 미납을 해버렸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다. 미납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한번 낙찰 받아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입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전입한 임차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세를 놨는데 거기서 전세 들어올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을 받은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순위가 빠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금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은 7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지만은 사실상 1억 9,800, 1억 9,800에 취득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물건이죠. 네, 그래서 낙찰가는 의미가 없다. 다만 여기서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자, 여기서 좀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건요.
지금 전입이 빠른 사람이 A라고 하고요. 근데 그 뒤에 B라는 사람이 2021년도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증금이 더 높게 2억 6천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 낙찰자가 A라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B라는 임차인의 보증금 둘 다 물어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거의 4억 5천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을 다 물어줘야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A, 전입일자가 빠른 요 보증금 1억 9,800만 원 요것만 인수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인수하면 된다. 자, 왜 그러냐? 보시면은 2020년도 2월 25일에 전입을 했고요. 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땡땡님인데 임차권 등기를 2021년 9월 28일 날 했어요. 2021년 9월 28일 날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아마 이사를 나갔겠죠. 이사를 나갔겠죠. 그러면 이 전입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이번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보증금까지 다 기입이 됩니다. 어디에? 등기부상에 다 기입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이 2021년 12월 15일에 또 전입을 합니다. 그 시점은 언제예요? 이미 A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상에 떡하니 해놓은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또 전세로 들어왔다.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과실인가요? 예.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B라는 임차인의 책임이 되겠죠. 여기서 좀 의문인 건 어떻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재차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었느냐.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그러면은 지금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임차인은 여기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려받고 이사를 나갔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 대해서 피해를 누가 보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임차인들은 피해 볼 게 없을 거예요. 없어요. A나 B나. A는 낙찰자한테 받으시면 되고, B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거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는 없겠지만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A 1억 9,8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대항력 있는 보증금에 인수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은 비록 감정가 대비 2.8% 740만 원에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억 9,800, 약 2억 원에 취득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세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시세가 더 낮다면 입찰을 재고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진행된 이슈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경매 물건을 결과를 확인하고 복귀한 습관은 여러분들의 경매 투자,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렇게 물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좋은 사례,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